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저의 이전 블랙베리의 프리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블랙베리의 굉장한 팬입니다.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은 이전에 사용했던 블랙베리의 하얀색 쿼티폰에 대한 추억 때문이겠지만 이런 감성적인 이유 말고도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쿼티폰에 대한 니즈가 큰 것 같아요. 올해 좋은 핸드폰이 많이 나왔고 또 나올 예정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소개하려는 이 블랙베리 폰이 가장 흥미로운 폰이 될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뜯어볼까요? 언박싱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필름을 뜯는 순간이죠. 짜잔! 블랙베리의 두 번째 안드로이드 폰, 블랙베리 키1입니다. 두 번째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여러 가지로 키1은 조금 특별한 핸드폰인데요. 첫 안드로이드 블랙베리였던 프리브의 경우에는 풀 쿼티 키보드가 아니라 슬라이드 방식의 쿼티 키보드를 내장했었습니다. 안드로이드를 택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슬라이드 쿼티 키보드는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전면을 꽉 채운 디스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당시 블랙베리로서는 안드로이드로 전환하면서 이런 절대 다수의 시장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도 컸지만 이대로라면 이도저도 아닌 특색 없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풀 쿼티 키패드를 전면에 배치한 것은 왜 시장에 블랙베리가 아직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키1이 특별한 또 한 가지는 이번 키1에서 블랙베리는 소프트웨어만 담당하고 제조는 TCL에서 했습니다. 보통은 알카텔이라는 브랜드로 알고 계실 텐데요. 하드웨어 퀄리티는 오랜 가전제품 제조 경험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생산 라인을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소한 블랙베리로서는 OEM을 통해서 생산하는 것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요. TCL은 적어도 하드웨어 제조 능력에 있어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전에 하드웨어 퀄리티 컨트롤로 유명했던 블랙베리가 얼만큼 까다롭게 했을지 짐작이 가고요. 이렇게 키1은 블랙베리에게 큰 변화와 시도의 핵심에 있는 제품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 언뜻 보고서는 어느 회사 핸드폰인지 또 무슨 제품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는데 블랙베리가 이런 재미없는 시장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동력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재미없는 이야기 말고 키1을 자세히 한번 볼까요? 키1은 스냅드래곤 625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 3기가 램, 3505mAh 배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2기가 내장 메모리에 추가 외장 메모리를 지원하고 후면에는 1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 블랙베리 폰이 갖고 있는 요소들은 유지하면서 시장의 주류로 잡고 있는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스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폰 전반을 둘러싸고 있는 메탈 프레임은 아주 견고하고 손에 잡히는 느낌도 묵직한 것이 신뢰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블랙베리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죠? 러버 소재의 후면을 키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들이 후면은 글라스 소재로 마감되어 있는데 블랙베리의 이런 내구성을 고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마감은 다른 제조사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글라스는 고릴라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높였고 사이드로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디자인해서 손에 잡을 때 글래스와 메탈 프레임과의 일체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과 디자인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키보드를 보면 많은 파트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기계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워요. 게다가 사전 정보 없이 볼 경우에는 당연히 지문 인식은 안 되겠구나 싶은데 키보드 스페이스바에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인식하고 게다가 전면에 있어서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요즘 스마트폰은 거의 IP68 수준 정도의 방수 방진을 지원하는데 키1은 방수 방진에 대한 스펙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키보드 파트 때문에 방수 방진 설계가 원천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저로서는 역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측면을 보면 파워 버튼은 왼쪽 사이드에 있고 볼륨 버튼과 유저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단축키 버튼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는 카톡으로 지정해 두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을 지정해 놓으면 언제든지 쉽게 진입할 수 있어서 편하네요. 3.5파이 이어폰 잭은 상단에 있고 아래는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트와 버튼들의 위치는 손으로 키보드를 잡고 있으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키 배치는 사용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키원을 출시한 배경과 첫인상,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내놓은 실험적인 제품인 만큼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블랙베리는 뭔가 자꾸 만지고 싶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나온 블랙베리에 신나서 이것저것 말씀드렸는데요. 좋은 첫인상을 갖고 열심히 사용해본 다음에 실사용에 있어서 블랙베리 키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라이크, 그리고 다음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